어떤 시청자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미스터랑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수는 제일 많은데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제가 조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미와 라미네 사는 집을 전원주택 좀 넓은 곳으로 옮기시고 매반들을 뭐 한 달 월급 한 20만원 25만원 4명 써봐야 돈 100만원 안 들어가니까 쓰시고 그 매반들 여성들과 매일 다니면서 영상을 찍으세요. 한국의 시청자 구독자님들은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결혼을 하던 안 하던 무관심합니다. 그저 젊은 여성들 나도 가면 가능성 있겠네 라는 생각만 심어주면 구독자 5만 10만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가 7년째 살고 있는 이 라오스에 관광시장이 무너지면서 초객보다는 개별 여행객이 오고, 개별 여행객이 오는 것도 저는 환영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은 개별 여행 다니면 좋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시간도 스스로 넉넉하게 쓰시고. 그러나 이 라오스에 좀 미혼 여성들이 한국처럼 공부 좀 덜 하고 지식층이 얇다고 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한국의 노인네들이 여기 오면 모든 젊은 여자들과 살림을 차릴 수 있다는, 동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영상을 퍼뜨리면서 이 라오스 청정지역을 이순재 선생님 나갔던 드라마로 인해서 떴던 이 라오스가 지금은 한국 할아버지들의 녹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매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 주변에 아주 가까웠던 분이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코로나 이전에 이곳 라오스를 한 3개월 살기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한 20일 있다가 조금 집이 좋은 비엔티엔의 개인주택, 그 당시에 한 달에 600불, 그 6개월 주고 3,600불 주고 계약해서 들어가셨는데 풀도 무성하고 뭐 조경관리사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래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경기도 남양주 쪽에서 그 조경 일을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다 마당 정리도 하고 또 도마뱀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한 2마리 갖다 놓고 개도 1마리 갖다 놓고 그러고 이제 방이 3개니까 2층까지 있으니까 혼자 사니까 적적하고 무서워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해서 저도 CCTV 설치는 못하지만 제가 같이 딸락 사고 가서 사가지고 CCTV를 막 어렵게 설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심심하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 고양이하고 찍고 뭐 2층에 테라스에서 바깥에 내다보면서 담배 피는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렌트카였지만 빌린 승용차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고급 마트, 림핑 마트 가서 쇼핑하는 모습도 사진 스스로 찍어서 요즘은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나 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올리면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 절친들하고 연결이 되지만 라오스 현지에 와서 페이스북을 사진을 업로드하면 라오스 현지 사람들하고 친구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한 일주일 좀 지났는데 라오스 여성 여러 명이 친구 신청을 하더랍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친구 신청을 막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2명은 바로 그냥 로맨스 캠. 좀 친해지고, 뭐, 돈 요구하고, 빌려달라고 그러고, 태국의 어머니가 아프니까 갔다 와야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갔다 와서 갚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훈도 하겠다. 보훈은 뭐로 해요? 몸보훈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또 이제 지도 편달을 해드렸어요. 커팅. 근데 한 친구가 나이가 20살인데 이분은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이분은 저보다 3살이 많은 58년생이었어요. 근데 20살 정도 된 애띤 아주 귀여운 용모예요. 계속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은 비엔티엔 시내 딸락사오 쪽 안 나오세요? 저 딸락사오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게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봐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그 메신저를 통해서 번역기 가지고 딸락사오에서 만나서 그날 이제 그 캠콩 야시장을 갔더랍니다. 그 야시장 가가지고 야시장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맥주바에서 맥주 한잔 먹는데 친구를 하나 데리고 나왔더래요. 친구도 뭐 키도 크고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셋이서 맥주를 마시고 차가 있으니까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산지양 쪽, 중국인들 많은 산지양 쪽 거기 허름한 홍대우에 산다고 해서 이제 데려다 주고 보니까 집이 너무 엉망인 거더래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냥 돈을 100만 킵을 그 아이 가방에 넣어주고 나왔더랍니다.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이죠. 근데 그걸 안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메신저하고 뭐 걔가 가게가 5시에 끝나니까 끝나서 만나면은 뭐 비엔찬 센터 쇼핑 센터도 가서 뭐 같이 밥도 먹고 아이템몰도 가고 이분이 그 렌트한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친해졌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산지양 쪽이고 홍대우에서 친구들 4명이서 사는데 너무 좁다. 혹시 당신 집에 자기가 보따리 싸서 들어와서 2층에서 가정부 매반일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래서 너 그럼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100달러를 바꾸면 80만 킵을 줄 때요. 한 150만 킵만 주면 자기가 직장 안 나가고 딸락사오고 가게 안 나가고 24시간 같이 있겠다. 이분은 횡재니까 저한테 이제 그때는 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를 산지양 가서 짐을 싣고 태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틀 동안은 2층에 기거하고 이분은 1층에 있으니까 뭐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같이 뭐 밥 같은 거 해먹을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배달시켜서 먹고 나가서 먹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 라오스 20살 먹은 아가씨가 무슨 한국인 드실 만한 음식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먹고 주로 바깥으로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손도 붙들고 뭐 슬쩍 운전하면서 짧은 치마 입으면 허벅지 위에 손도 얹어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지내다 보니까 한 집에 들어온 지 4일째 되는 날 첫날 밤을 지르게 됐나 봐요. 근데 20살짜리인데 체격이 굉장히 아담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좀 체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합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이가 이제 드셨으니까 이 창당 발기인이 바로 됐다가 오래가는 창당 발기인이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그다는 대비도 없이 무슨 또 이 창당 발기인 세게 되는 약도 안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창당 발기인이 어렵게 진땀 흘려서 조금 발기하는 듯 하더니 중간에 입구만 그냥 청소 몇 번 하다가 후퇴해버리게 되니까 뭐 20살짜리 아가씨가 그런 운우의 정을 알겠습니까? 맛을. 아가씨는 뭐 그런 거 그냥
이쁘다 했지만 아무래도 좀 찝찝했겠죠. 라오스 여성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 이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잘 창당 발기인이 안 돼서 이 전당대회가 안 되는구나. 그랬겠죠. 자존심 상한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뭐 88인지 99적인지 그거는 그냥 두 알을 섭취를 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뛰더랍니다. 심장이 막 뛰고 막,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거 같고. 그래서 또 그 다음 날은 힘을 못 썼대요. 그래서 이제 4일, 5일 더 지나서 발기인을 잘 달래가지고 합을 치렀답니다. 그런데 목석이죠. 20살짜리 아가씨가 목석이죠. 뭐 얼마나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냥 한 7분도 안 됐대요. 한 5분 39초? 근데 뭐 또 시원하게 또 방사도 안 되죠. 수도관이 꽉 막혀 있는 상태고 막 쪼그라져 있는데 수돗물이 콱 쏟아지겠습니까? 그냥 쫄쫄쫄쫄 끝나고 말았더랍니다. 그리고 한 2, 3일 지나서 아가씨가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고향이 풍산리인데 풍산리에 자기 엄마가 있는데 몸이 아프다. 그래서 엄마를 비엔티엔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때 이 시기에 다다라서 그분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를 싹 다 안 하다가 엄마 모시고 오고 싶다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라오스에 대한 지식이 뭐 치앙마이에 대한 지식만 경험만 많았지 저도 그때는 좀 미천했죠. 그래서 치앙마이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저 절친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엄마는. 엄마를 집에 들이면 완전히 이제 그 점령군이 돼가지고 다달이 그 모녀를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고 때때로 쇼핑센터 가서 선물해 줘야 되고.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150만 원이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만 원, 150만 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도 맞지 않는다면서요. 매일매일 그거 성생활 하려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20살짜리 엄마가 41살이라는데 엄마하고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족보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41살짜리 엄마가 오면 엄마가 딸 대신 방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어린 딸이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나도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나랑 살자 이놈아. 그러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죠. 라오스 어머니들은 또 그 자녀, 딸에 대한 그 애정이 지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렵게 그 20살짜리랑 바깥에 나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통역이 안 되니까. 저도 그때는 라오스 말, 태국말을 조금만 떼고 라오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쫓아가서 제가 이해를 잘 시켰어요. 너를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3개월, 4개월 지나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까지 내려오면 끝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책임져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날은 얼굴 표정이 안 바뀌었는데 매반은 아니에요. 와가지고 완전 공주님으로 지냈어요. 청소는 이 사람이 다 하고 빨래도 이 사람이 세탁기 다 돌리고. 며칠 지나니까 자기 태국을 어머니가 비엔티엔에 오시면 태국의 우돈타니를 한 보름 정도 엄마랑 같이 나갔다 올 것이다. 엄마가 옛날에 5년 전에 일하던 직장이 태국 우돈타니였다. 그래서 지인들 만나러 간다. 보름이나 갔다 와야 돼?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이 20살짜리 아가씨가 왔을 때 돈을 그때 한 200만 킵 정도 줬었대요. 왜냐면 그때 $100가 80만 킵 할 때니까. 그랬더니 엄마랑 가는데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보태줄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500불. 그러면 그 당시 80만 킵이니까 58이 40, 400만 킵.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 라오스 사람들 월급이 80만 킵이었거든요.
5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5달치 월급을 줬대요. 왜? 그동안 같이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엄마는 보지를 못하고 뭐 터미널로 나가서 엄마 모시고 태국 갔다가 보름 후에 오겠다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분은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하고 지금 이제 메신저라든지 제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아마 이번 12월 달쯤에 한번 다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고 아산병원에서 뭐 진단 계속 받고 정기검진 하신다 그러길래 건강이 안 좋으시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벌써 5, 6년 전 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것이 라오스 SNS에서 만난, 페이스북에서 만난 여성들, 또 매반을 자처했던 20살짜리 생각입니다. 그 어머니도 같이 스토리를 짰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BNTN에서 합쳤으면 더 좀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혼인신고 안 하면 같이 살면 안 돼요. 거기다가 20살인지 19살인지 18살인지 그건 확인을 못했더랍니다. 저도 못했어요. 신분증 보여달라니까 집에 두고 왔다고 계속 안 보여줬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조금 나이가 어린 듯한 여성을 만나면요, 꼭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미성년자면 신분증이 없을 것이고 라오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은 너무 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이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가족, 엄마,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삼촌 이렇게 매뉴얼을 갖고 들이대면 일단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도 지금도 매반들을 서너 명씩 들어놓고 영상을 돌리면서 구독자, 시청자 늘려나게 하는 분들도 있죠. 예. 뭐 사는 삶의 도구의 방법일 뿐입니다. 제가 뭐 그것을 거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지는 남기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난 후의 생각은 시청자, 구독자님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